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6번째 이야기. 겁쟁이 사자. 도로시와 그 일행은 울창한 숲속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 노란 벽돌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와 죽은 잎사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음침한 숲에는 새들조차 별로 보이지 않았다. 새들은 햇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넓은 들판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빽빽이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긴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다. 이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에 어린 도로시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도대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토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듯이 도로시의 옆에 착 달라붙었다. 그리고 감히 지저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 숲에서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물어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양철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에메랄드시에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하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위험한 여행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즈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시에 가까이 갈수록 주위도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더군요. 나는 기름통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 무엇도 나를 해칠 수는 없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시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마에 찍힌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토토는요?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듯이 소리쳤다. 토토는 누가 지켜주죠? 토토가 위험에 빠진다면 우리가 지켜줘야죠.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덩치가 커다란 사자가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가 한번 앞발을 휘두르자 허수아비는 길 옆으로 힘없이 나동그라졌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번에는 양철 나무꾼을 공격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이 길 위로 쓰러졌을 뿐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사자는 깜짝 놀랐다. 몸집이 자그마한 토토는 눈앞에 나타난 적의 모습을 보자 용감하게도 사자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커다란 사자는 이 작은 강아지를 집어삼키려고 사나운 입을 딱 벌린 채 덤벼들었다. 토토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본 도로시는 모든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사자의 콧등을 있는 힘을 다해 세게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 토토를 잡아먹지 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너같이 덩치 큰 짐승이 이렇게 작고 가엾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물지도 않았는걸. 콧등을 슬슬 문지르며 사자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물려고 했잖아. 도로시는 날카롭게 사자를 몰아세웠다. 너는 덩치만 큰 형편없는 겁쟁이야. 그건 나도 알아. 사자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겁쟁이가 안 될 수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고작해야 지푸라기로 만든 가엾은 허수아비를 쓰러뜨린 너 자신을 생각해보라고. 지푸라기로 만들었다고?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리고 쓰러진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우는 도로시를 멍하니 지켜보았다. 도로시는 손으로 허수아비를 탁탁 쳐서 본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그래, 지푸라기로 만들었어. 도로시가 톡 쏘아붙였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쓰러졌던 거구나. 사자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허공으로 나동거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그럼 저기 저 사람도 지푸라기로 만든 거니? 아니야, 저 사람은 양철로 만들었어.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래서 내 발톱이 부러질 뻔했구나. 양철의 발톱이 긁히는 순간 내 등줄기가 다 서늘해지더라니까. 그런데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조그만 짐승은 뭐니? 저건 내 강아지야. 토토라고 해. 저건 양철로 만들었니? 지푸라기로 만들었니? 어느 쪽도 아니야. 이 강아지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라고. 도로시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이제 보니 정말 작은 걸. 이 세상에 저렇게 작은 동물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건 나 같은 겁쟁이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사자가 서글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넌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됐니? 도로시는 정말 놀랍다는 듯이 이 덩치 큰 짐승을 바라보았다. 사자는 거의 작은 말만큼이나 몸집이 컸다. 그게 정말 수수께끼야. 사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나 봐. 숲속에 사는 다른 동물들은 모두 내가 당연히 무척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말이야. 내가 한번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살아있는 짐승은 모두 겁을 먹고 내 앞에서 달아난다는 건 나도 알아. 인간을 만날 때마다 사실 나는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었어. 하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한번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인간들은 언제나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더군. 만약 코끼리나 호랑이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었다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달아났을 거야. 나는 겁쟁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모두들 내가 한번 으르렁거리자마자 그저 달아나기에 바빴어. 물론 나는 절대로 뒤를 쫓아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동물의 왕이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 허수아비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건 나도 알아. 사자가 허수아비를 향해 돌아섰다. 사자는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을 긴 꼬리 끝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슬퍼. 내 삶도 무척 불행하고 말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이 닥쳐오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벌벌 떨리는걸. 어쩌면 심장병인지도 몰라. 양철 나무꾼이 위로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심장병이라면 너는 마땅히 기뻐해야만 해. 양철 나무꾼이 부러운 듯이 말했다. 왜냐하면 너에게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나에게는 심장이 없어. 그러니까 심장병에 걸릴 수도 없지. 사자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어쩌면 말이야. 만약 나에게 심장이 없었다면 나는 겁쟁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뇌는 있니? 허수아비가 물었다. 아마 그런 것 같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말이야. 사자가 대답했다.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지에게 가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작정이야. 내 머릿속은 온통 지푸라기 뿐이거든.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심장을 달라고 할 작정이야. 양철 나무꾼이 설명했다. 나는 토토와 나를 캔자스로 보내달라고 할 거야. 도로시도 한마디 했다. 그럼 오즈가 나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을까? 겁쟁이 사자가 물었다. 나에게 뇌를 줄 수 있다면 너에게 용기도 줄 수 있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에게 심장을 줄 수 있다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줄 수만 있다면? 도로시가 말했다. 혹시 너희들이 괜찮다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어. 겁쟁이로 사는 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사자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물론 우리는 환영이야. 도로시가 기꺼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테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른 짐승들이 훨씬 더 겁쟁이일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용감해지는 건 아니야. 나 스스로 겁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다시 도로시 일행은 길을 떠났다. 겁쟁이 사자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도로시와 나란히 걸어갔다. 처음에 토토는 이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거의 물릴 뻔했던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토토의 마음도 편해졌다. 곧 토토와 겁쟁이 사자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날 하루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평화로운 여행이 계속되었다.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양철 나무꾼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는 딱정벌레를 우연히 발로 밟아버린 것이다. 가엾은 작은 벌레는 납작하게 짓눌려져서 죽어버렸다. 양철 나무꾼은 이 일 때문에 몹시 슬퍼했다. 그는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절대 죽이지 않으려고 언제나 주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나무꾼은 길을 걸으면서도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렸다. 천천히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턱의 연결 나사 부분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자 곧 녹이 슬기 시작했다. 도로시가 나무꾼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나무꾼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턱이 완전히 녹이 슬어 굳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겁에 질린 양철 나무꾼은 벌벌 떨면서 손짓 발짓으로 도로시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도로시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자 또한 나무꾼이 왜 그러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오직 허수아비만이 재빨리 상황을 알아채고 얼른 도로시의 바구니에서 기름통을 꺼내어 양철 나무꾼의 턱에 기름을 쳐주었다. 나무꾼은 곧 전처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로 나는 톡톡히 교훈을 얻었어. 나무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앞으로 걸음을 옮길 때는 잘 보고 가야겠어. 벌레를 또 죽이게 되면 나는 분명히 또 눈물을 흘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내 턱은 다시 녹슬고 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겠지. 그 이후부터 양철 나무꾼은 줄곧 땅을 내려다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개미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다치지 않도록 건너뛰었다. 양철 나무꾼은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너희들은 자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을 할 염려가 없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만 하는 거야. 물론 오지의 마법사가 나에게 마음을 줄 테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